시작할까요? 베이직센 118페이지까지 풀어오라고 했었고 아마 118페이지는 금방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별로 오래 걸리는 문제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113, 114페이지에 한번 다 좀 부르고 그리고 몇 개만 잡고 시작할게요. 정답 풀이가 66쪽. 자, 1번에 2번에 나머지 한근을 구하시면 x는 마이너스 12, y는 17. 3번에 a는 2, b는 5. 4번에 3번. 5번에 해가 4쌍이에요.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2 루트 2, 루트 2. 6번에 5번, 7번에 1, 8번에 마이너스 3 루트 7, 3 루트 7, 0. 이게 3개 구하셔야 됩니다. 자, 9번에 3번, 10번에 1번, 11번에 61, 12번에 8cm. 지수야 시간 없어도 앞으로는 프리노트에 쓰세요. 12번에 8cm. 8m, 죄송합니다. 다음 1번 실전감각업에 1번에 1번, 2번에 4번, 3번에 3번, 4번에 5번, 5번에 1번, 6번에 2번, 7번에 5번, 8번에 2번, 9번에 3, 10번에 마이너스 2 루트 5, 11번에 마이너스 88, 12번이 4, 13번이 3, 14번이 54입니다. 자, 질문 좀 잡고 갈게요. 몇 개만. 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어요? 기본이랑 핵심 유형 113, 114페이지에서 질문하실 거. 혹은 틀리신 거. 혹은 풀이 같이 봤으면 하는 것들. 등등등. 9번. 대각선의 길이가 10m인 직사각형 A. 자, 여기까지 끊어. 9번. 대각선의 길이가 10cm인 직사각형 A.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야. 대각선의 길이가 10cm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로를 알아 몰라? 몰라요. 가로를 A라고 놓고 세로를 B라고 놓는다면 얘는 첫 번째 식이 나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0이라는 식이 하나 나와요. 두 번째, A보다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2cm씩 긴 직사각형 B가 있다. 그러면 2cm씩 키워서 한번 그려 보신다면 가로의 길이가 A 더하기 2가 될 거고 세로의 길이가 B 더하기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B의 넓이가 얘가 A고 B라고 한다면 B의 넓이가 A의 넓이보다
32만큼 클 때. 두 번째 식이 나온 겁니다. 요렇게. A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차는 A-B가 뭐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첫 번째 식이 뭐라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0이요. 얘랑 얘를 연립을 하시면 되는데, 아래식을 전개해서 정리해 보신다면 2A 더하기 2B는 28이라는 답이 이게 식이 하나 구해집니다. 뭐요? B 대신에 14-A를 대입할 수 있다고요. 계산 실수했냐? 여기서? 이거 전개하시면 이거 사라지고 1차식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대입해서 A제곱 더하기 14-A의 제곱을 하게 되면 그 값이 100일 거고, 이걸 만족하는 A값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냐고요? 잠깐만요. 9번이었죠. 네.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115쪽에 6번이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애는 3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에서 제가 했던 얘기 뭐였냐면 반드시 한 번은 인수분해가 될 거다 였습니다. 그렇다면 x에다가 1을 넣어보고 안 되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이 넣어보고, 그쵸? 다음에 2 넣어야 될 차례 맞죠? 이거 약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넣어보면 마이너스 8 더하기 12 마이너스 6 더하기 2. 나이스. 조립제법 1, 3, 3, 2에 대하여 마이너스 2로 계산을 해 주신다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죠?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오고, 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메가 문제에서 외워야 될 것 4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4줄 중에서 얘랑 세트로 같이 나와 있는 건, 자, 뭐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과 세트로 되어 있는 건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식이죠. 그죠? 내가 오메가 문제 4줄 기억해라 라고 했던 첫째 줄, 둘째 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서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도도도 더하기 오메가 8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순서 상관없이 3개를 묶어주는 순간 얼마가 나오게? 0이죠. 0이죠. 그럼 거꾸로 이렇게 묶어도 0이거든요. 오메가 곱하기 0이라서 0이에요. 또 그러면 결론 항이 몇 개야? 9개. 몇 개씩 묶을 수 있어? 3개씩. 다 묶이죠. 얘는 얼마예요? 0이라고! 왜 자꾸 1에 꽂혀있냐고! 상수항을 포함해서 항이 9개잖아. 0이라고! 예. 또 질문.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구를 원기둥 위에 올려놓은 입체 도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5번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참 별로네요. 뭐 대충 그릴게요. 제가 반구 둘러 쌓였답니다. 자, 여기서 이 도형의 전체 VP가 36파이래요. 부피가 36파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요거 반지름에 대해서도 언급이 안 됐고 높이에 대해서도 언급이 일단 안 됐습니다. 아직 대기. 원기둥의 높이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보다 1cm 더 짧을 때 높이가 반지름보다 1cm만큼 더 짧대요.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너 구의 부피 구하는 거 까먹어서 질문한 거 아니죠?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고요. 그죠? 그래서 식을 적으시면 어떻게 되죠? 3분의 2 파이 r 세제곱 더하기 파이 r 제곱 h를 한 값이 36파이래. 예, 반지름의 길이가 높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우리는 높이를 구해야 되는 상태인데, 자, 마침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 식을 대입하죠. 3분의 2 파이 r 세제곱 더하기 파이 r 제곱에 r-1로요. 그럼 파이를 다 떼고 3을 곱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2r 세제곱 더하기 3r 세제곱 마이너스 3r 제곱 마이너스 108. 이렇게 정리가 들어가고요. 5r 세제곱 마이너스 3r 제곱 마이너스 108. 얼마 넣어볼까? 이거 아마 3으로 나눠 떨어질 것 같은데. R에다가 3을 대입해 보신다면 얘는 27 곱하기 5, 135 빼기 27 빼기 108이라 0 나와요. 질문 어떤 것 때문에 질문하셨습니까? 여기까지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서 질문하셨으면 나쁜 사람. 3을 안 곱했다고? 부탁드릴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부탁이 아니라 너네들 공부에서 항상 하는 얘기는 틀려도 되거든?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고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간에 멈추는 게 제일 나빠.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해서 푸는 걸 멈추는 거는 너네들이 여기 이 분야의 전문가여야지만 가능한 행동이 아닐까? 여기에 있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닌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을 왜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해봐야지. 또 질문 있니? 어디 뭐 말하는 건데? 13번에 정수라는 게 당연하죠. 식을 잘못 쓰신 거겠죠. 조건이 하나 숨어있거나. 13번 할게요. 깜짝이야. 다 때려 부숴라. 그 정도로 안 부서진다. 13번 x-a는 0이라, y는 0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식
x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5는 0이라고 하는 애가 실근이 없도록이라는 말은 뭔 짓을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판별식이요. 판별식이죠, 판별식. 그래서 뭐 y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 x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 저는 y에다가 x-a를 대입할게요. 그렇다면 식이 x제곱 더하기 x 곱하기 x-a 마이너스 x-a의 제곱 더하기 5 전개하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2ax 더하기 마이너스 a제곱 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머, 이걸 지금 내면 안 되지 않아? 지금 나오면 안 될 텐데.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5는 0이라는 식의 판별식을 쓰시면 아니구나. a제곱 더하기 4a제곱 마이너스 20이라는 값이 0보다 작으면 되고요. 그러면 정리해서 식을 적어주신다면 5a제곱이 20보다 작다라는 값이 나올 거고 a를 제곱하면 4보다 작다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2차 부등식을 아직 우리는 안 배웠지만 정수라는 거를 대입해서 제곱의 값이 4보다 작을 수 있는 애는 제곱이 중간에 사라졌나요? 여기서 그치 음수도 제곱하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정수는 제한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또 그쵸? 14번도 해요? 괜찮아? 네가 풀어보려고? 하지마. 10번 해줘. 4차 방정식의 한근이 1 더하기 루트 5일 때 이 방정식의 음수인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10번 문제에서 지금 x 4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16은 0이라고 나와 있는 식의 한 근이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루트 5가 되고 여기에서 a는 유리수랍니다. 모든 음근의 합, 음수인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자, 풀이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 첫 번째, A를 찾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해를 구할 것 같고요. 세 번째, 음수인 근을 찾아서 더할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 A를 구하기 위한 방법은 뭔가요? 뭐 대입해도 돼요. 대입하셔도 돼요. 뭐 켤레근의 성질을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4차 방정식에서 켤레근의 성질을 이용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라 대입 한번 할게요. 얘를 그냥 통째로 대입해도 되거든요. 1 더하기 루트 5를 제곱하면 얼마? 6 더하기 2 루트 5고요. 1 더하기 루트 5를 4제곱하면 36 더하기 20이니까 얼마니? 56? 24 루트 5예요. 따라서 요 식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56 더하기 24 루트 5 더하기 6 더하기 2 루트 5 a 더하기 16이 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으로 나누어 보신다면 56 더하기 6a 더하기 16과 무리수 부분인 24 더하기 2a 루트 5라고 하는 값이 동시에 0인 걸 만족해야 됩니다. a 마이너스 10이요. a가 마이너스 10이 나와요. 하나 했고요. 두 번째 식 적읍시다. x 4제곱 마이너스 12 x제곱 더하기 16이 0이라고 할 때 얘는 x 4제곱 마이너스 8x제곱 더하기 16 마이너스 4x제곱이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은 0 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나올 것이고 해를 구해보시면 x는 1,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5 또는 1 뿔마 루트 5 이렇게 4개의 근이 나오는데 음수인 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와 1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자, 이게 대입해서 한근이 주었을 때 유리수라는 거 켤레근 안 쓰고 그냥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3차 방정식에서도 켤레근의 성질을 쓸 수 있다면 4차 방정식에서도 켤레근의 성질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근을 1 더하기 루트 5라고 한다면 다른 한 근을 1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할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라는 식이 하나 나와요. 두 근의 합을 이용해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식이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한쪽의 값은 얼마일까요? 라고 할 때 이거를 계수비교법으로 풀어주시는 거거든요. x제곱이 될 거. 자, 계수비교법으로 하나씩 찾아볼게요. 최고차항, 4차항 나오려면 4차항 계수가 1이죠? x제곱 앞에 계수 1이에요. 상수항 16이니까 마이너스 4면 여기도 마이너스 4 와야 되고요. 그 다음 3차항 없잖아. 0이잖아. 여기 3차항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2. 여기는 그럼 얼마가 돼야지? 플러스 2가 돼야지 합이 0이 나오겠죠? 플러스 2x. 자, 대입하지 않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 2개 했습니다. 이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은 좀 힘드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나요? 다 됐어? 우리 연립 1차 부등식, 연립 부등식이라는 게 뭔지 오늘 좀 보고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으면 좀 언급하고 끝내겠습니다. 부등식이 좀 오래 걸려요. 부등식이 좀 오래 걸려요. 자, 부등식이 14번에 50 네. 자, 부등식의 풀이 같은 경우에는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뭘 하기 위한 식이라고 얘기했었죠? 크기를 비교하기 위한 식이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대소 비교를 하기 위한 식이라고 했었고, 숫자를 대소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표시를 하는 걸
기본으로 잡을까요? 우리는 이 숫자들, 크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건 실수고요. 실수의 크기를 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수직선 위에 나타냅니다. 수직선 위에 나타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값, 왼쪽에 있는 게 작은 값이잖아. 그지? 그렇게 하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디 위에 있는 걸 보는 거라고? 수직선 위에 있는 걸 확인할 거라고. 그럼 그 두 번째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이제 뭘까?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차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은 연립방정식보다 생각할 게 적다고 생각합니다. 뭐만 하면? 수직선에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만 잘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연립부등식이라는 표현 자체가 기본적으로 연립해서 연립, 부등식이라는 것 자체,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거부터 한번 해봐. 부등식의 해는 뭐야?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그 미지수의 범위 또는 값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연립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일 것 같아? 결국에? 뭐를 만족시키는? 두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나 값을 말하겠죠. 뭐라고요? 연립되어 있는 부등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범위나 값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해법은 뭐냐면 연립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건 공통범위입니다. 그럼 공통범위를 구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수직선입니다. 봐봐. 예를 들어 지금 되게 쉬운 문제 나와 있는데 우리 14번 한번 봐라. 14번에 x가 3보다 커요? x가 6보다 작아요? 를 6보다 커요? 요걸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봐. 얘를 수직선에 나타낸다면 자, 찍. 옆에 있네. 옆에 수직선에다 나타내시면 찍. 뭐라고? 3보다 커요? 또 6보다도 커요?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 두 줄.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두 개가 겹쳐 있는 범위는 어디야? 여기죠.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의
해는 뭐가 되겠구나? x는 6보다 크다라는 해를 갖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수직선에 그리는 걸 습관화하세요. 그리는 거에 익숙해지세요. 오늘도 헤드뱅잉 하면은 진짜 의자 뺏어버릴 거야. 너 왜 벌써 또 힘들어해? 얼마나 활기찬 하루를 보냈길래 벌써 이제 에너지가 다 끝났대. 17번도 봐봐봐. 17번. 17번에 어떻게 돼 있어? x는 0보다 크거나 같대요. 또 x는 6보다 작거나 같대요. 연립. 어떻게 하라고? 수직선에 나타내봐. 수직선에 나타낼 거야. 누가? 0보다 크다. 또는 6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애를 뭐라고?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 어디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아하, 0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겠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이해돼?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다 구한 다음에 그에 대한 공통 범위를 찾아주는 거야. 그 공통 범위라고 하는 걸 찾기 가장 쉽도록 하는 애가 누구라고? 수직선이라고. 나는 수직선을 그리지 않아요. 근데 나는 머릿속으로 수직선을 생각해요. 무슨 말이야? 수직선을 더 이상 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수직선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럼 너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익숙해질 때까지 수직선을 그리셔야 해요. 요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자 19번 빈칸 니네가 채우시고 20번 한번 보자. 20번 문제 어떻게 된다고? 20번 한번 확인해봐. x 더하기 7이 4보다 작아요? 3x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24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거 풀어보면 어떻게 되지? 위의 식은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 x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죠? 그래서 수직선에 동시에 표현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아요.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어디라고? x는 8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한 가지 좀 부가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게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거 공부 개정 때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부 개정 때까지 지금 니네는 이제 2022 개정으로 고등학교를 배우잖아요. 2015 개정으로 중학교 걸 배우고 있고 근데 2009 개정 때까지 이 연립부등식은 중학교 2학년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요 내용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올라온 거고 올라왔다고 해서 내용 추가가 따로 되지는 않았어요. 되게 쉬워요. 그러면 그 120페이지까지 풀 때 책에다가 푸시겠죠? 그 책에다가 푸실 때 여러분들 다 수직선 그렸는지 확인할 겁니다. 자, 이어서 진행할게요. 특수한 해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해가 특수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해가 특수하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모양을 자 수직선에다가 그림을 나타냈더니 이거 어때? 예를 들어 A보다 작고 B보다 크대요. 공통범위가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죠. 이렇게 공통범위가 없을 때는 해가 없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해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다양한데 심지어 이런 경우도 해가 없어요. A보다 작거나 A보다 크거나 뭐라고? A보다 작거나 A보다 크거나 공통범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A보다 작거나 같은데 0보다 크거나 A는 0보다 크거나 이것도 해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A는 0보다 작거나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죠? 이런 애들 혹은 마저 그려보시면 A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는 큰 경우 여기서도 해가 존재하지 않고요. 또는 마찬가지죠. A가 0보다 작거나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 경우에도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거 어때? 만약에 그래프를 직접 그려봤더니 해를 구해봤더니 죄송해요. 나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요거 좀 바꿀게요. 미안합니다. X가 A보다 작다. X가 A보다 크다예요.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X가 A보다 크다. 뭐 이런 거. X가 A보다 작거나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애들은 해가 없다고요. 근데 만약에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그래프가 수직선 어떻게 그려집니까? 수직선으로 그렸을 때 A보다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요런 값이 생기겠죠. 그죠? 뭐 줄을 다르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공통 부분이 존재합니까? 예. 어떤 부분이 공통 부분이 되지요? 그쵸. 그래서 부등식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X는 A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실근만 가지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가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로 분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21페이지 내용일 거예요. 121페이지, 해가 한 개인 경우, 해가 없는 경우. 그죠? 그 개념 코어라고 나와 있는 그 부분에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수직선 위에 나타냈을 때의 공통 부분이 A뿐이거나 공통 부분이 없거나를 얘기하는 거다입니다. 그래서 그 34번 같은 경우 제가 하나 보여드리자면 34번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x는 2보다 크다 라고 하는 애의 공통 범위를 구해보신다면 뭐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의
공통범위는 존재하지 않죠. 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혹은 해가 하나, 해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 뭐 해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 확인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해가 특수한 경우, 난 왜 이렇게 글씨 크기, 여기 칠판이 아직 적응이 안 돼요. 지금 아직 2주, 벌써 2주, 3주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이 칠판 사이즈가 예전에 한 2년, 3년 썼던 칠판이랑 그 사이즈가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쓰게 되지. 다른 경우는 이제 그 방정식과 다른 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방정식과 다른 하나는 이거요. 얘도 연립방정식이 부등식이잖아요. 우리 연립방정식 형태에서는 어떻게 풀었냐면 A는 B예요. 또는 A는 C예요. 아니면 A는 C예요. 혹은 B는 C예요. 그것도 아니면 A는 B고요. B는 C네요. 라고 형태를 식을 나눠서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등호가 붙어있기 때문에 어디를 구하든 상관이 없는데 요 형태 A가 B가 C가 순서대로 되어 있는 형태는 반드시 1번, 2번밖에 안 돼요. 연립을 해서 식을 쪼갤 때는 반드시 A는 B보다 작다. 그리고 B는 C보다 작다. 만 가능합니다. 로 정의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내가 또 궁금한 거 못 참아갖고 한번 해봤거든. 이게 진짜 왜 안 되는지 한번 해봤거든. 그냥 선생님들이 안 된대, 안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안 되는데 하고 해봤더니 범위가 늘어나요. 동시에 이 A는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고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가 딱 이렇게 컴팩트하게 들어가 있다면 그거보다 러프하게 좀 더 느슨하게 범위가 커져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해가 성립하지 않는 범위까지 포함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딱 그 값만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쪼개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 정도만 보여드리고 저 뒤에 있는 절대값까지 나갈 겁니다. 부등식을 2차 부등식도 오늘 인트로를 하고 싶은데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상황 보고 할게요. 저기 45번 유형을 어떻게 풀라고? 45번에 2x 이상 x 플러스 1 초과 3 이렇게 되어 있다면 식을 반드시 2x가 x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 더하기 1이 3보다 작다. 이렇게만 나눌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각각 풀어서 정리합니다. x는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또는 x는 2보다 작아요.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나타내시면 1보다 작거나 같고요. 2보다 작습니다. 를 만족하는 공통범위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저 계산 잘못했나요? 1인데요?
숙제가 아이 몇 개 나가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연습 문제가 시달데기 없이 많죠? 진짜 큰일이네. 우리 다음 주까지 나의 원래 목표는 순열 조합 끝내는 거였는데 안 되겠는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안내 드리지만 행렬을 만약에 못 끝내더라도 교재 마무리합니다. 행렬은. 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그걸 진도를 못 맞춰서 보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행렬만 남은 경우에는 보충 안 할 겁니다. 그냥 뭐 한 30분 정도 뭐 쪼개서 하든가 뭐 이런 수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 행렬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그거 막 한 4번, 5번 반복해야 될 만큼의 난이도인가요? 그니까. 그래서 만약에 행렬만 남게 되면 제외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마 높은 확률로 이 교재에는 켈리 해밍턴이 아마 안 붙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이 교재에 켈리 해밍턴 없잖아. 응. 그니까. 없어요. 켈리 해밍턴. 결국엔 그나마 복잡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켈리 해밍턴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게 그거야. 이 쉬운 문제인데 그 연습을 너무 많이 하라고 그래서 쉬운 문제인데 번호로 따지면은 지금 몇 문제냐? 거의 한 70문제가 생겼거든? 그래서 문제야. 지금 오늘 숙제로 제가 어디까지 낼 거냐면 126페이지를 넘어가고 싶어요, 일단은. 근데 지금 내가 이 순간 여기까지 수업한 것만 해도 126조까지 숙제를 해야 돼. 작지 않지? 근데 뒤에 있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 자체가 양이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한 25문제가 추가되네? 100문제인데? 단순 노가다를 100문제씩이나 해야지. 연습 많이 해야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이거 진도 더 나가도 돼? 니네 이거 제가 원하는 진도는 어디까지냐면 129쪽까지 숙제 내주는 게 저의 희망이거든요. 희망사항이거든요. 숙제를 나눠서 내자고? 그러니까 네 말은 내가 저번 시간에 일품 숙제를 내주면서 아가 이 숙제는 다음날에 해야 되는 숙제니까 절대 건들지 말고 이따가 나중에 합쳐서 계산해 라고 제가 얘기를 했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무슨 얘기냐면 좀 잔인하고 재수없고 차갑게 들리겠지만 팩트는 내가 시킨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문제 오늘 남겨서 오늘 문제에 추가해서 계산하는 거는 양심이 없는 거죠, 솔직히. 이 사람들아. 빼고 세야지, 당연히. 오늘 건 오늘 거고 밀린 건 밀린 거고지. 어떻게 밀린 걸 오늘 거에 합쳐갖고 선생님 그렇게 하면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데요 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겠니? 그러면 절대값 기호는 진도만 나갈게요. 진도 나가고 그 128페이지까지 숙제를 내주거나 말거나 그거를 일단 좀 나중에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마 예. 대표 문제만 좀 풀고 끝낼게요. 요거 일단 좀 지우겠습니다. 다 쓰셨나요? 혹시나 다 못 쓰신 분들은 나중에 영상 참고하십시오. 절대값이 포함된 식 같은 경우는요, 원칙상으로 하는 방법이랑 편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편법 또한 여기 교재에 설명이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편법인데 편법이 아니에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입니다. 크게 구분을 두 가지로 해요. 어떻게 구분을 두 가지로 하냐면 세 가지? 기타 등등으로 나눌게요. 첫 번째는 절대값 내부에만 미지수가 존재할 때. 예를 들자면 이런 거. 그래서 얘는 절대값 A라고 하는 값이 뭐 K보다 크다. 자, A는 식이에요. 또는 절대값 A라고 하는 값이 K보다 작다. 이렇게 식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양쪽으로 펼칩니다. 펼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그대들 한번 생각해봐. 절대값 x라고 하는 값이 3보다 작기 위해서는 어디부터 어디 사이여야 돼? 0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가 3이면 되잖아. 그래서 양쪽으로 펼쳐준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요 경우에는 어떻게? 방향을 바꿉시다. 얘 먼저 합시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A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K보다 크고 K보다 작아요 라고 바꿔 푼다고요.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그런 뜻이야. 절대값이라고 하는 애가 뭔데? 얘는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뜻해요. 그래서 거리라는 값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K라는 거리보다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 건 마이너스 K부터 K까지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만약에 요렇게 예를 들자면 절대값 x라고 하는 값이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건 거리가 2보다 더 떨어져 있는 구간은 어디일까요? 얘는 a가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아니면 a가 k보다 크거나로 정리가 들어갈 거예요.
아, 나만 조급하구나. 어, 더 못하겠다, 그지? 아, 얘들아, 우리 주말 보충 확정이다. 우리 주말 보충 확정이다. 이번 주는 제가 이미 일정이 꽉 차서 안 되고, 다음 주 주말에 무조건 보충해야 된다. 진도 보충해야 된다. 시험 기간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된다. 여태까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면서.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나 좀 하소연 좀 하자면, 솔직한 말로, 저는 중간고사 들어가기 전에 2차 함수 끝내고 수업 마무리를 하거든요. 여태까지 항상 선행 그 1학기 진도 계획표를 짜면은. 근데 저한테 왔을 때 2차 함수부터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망했구나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 전에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 계획을 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해왔던 스타일이랑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바심 느끼고 막 잔소리하고 막 그냥 으쌰으쌰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냥 주말 보충 안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네, 안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테스트 보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테스트도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주 금요일은 아마 부등식 부분이랑 3, 4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부등식 해서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 가지 부등식 이렇게 시험 범위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주말에 이나 아니면은 현충일이나 아니면은 그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선거일이나 뭐 이럴 때를 좀 이용해서 뭐 할 거냐면 그 경우의 수 부분까지는 진도를 좀 더 나갈 겁니다.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촬영을 여기서 자르고요. 뒷타임 애들 오면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